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KMW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공포감을 형성시키는 이슈죠. 뭐 기대가 앞섰다, 뭐 장중에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또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혼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KMW는 여러분들 적자 통신 장비주라서 뭐 지금 테마성으로 반등이 나왔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미국 통신사 쪽에 대한 부분들에 캐펙스가 재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게 타는 RF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데로르 같은 경우도 지금 RAN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작년부터 안정화가 됐고 올해는 평평한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기에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오히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개인들이 털어내면요. 기회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자, 그래서 저는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AI 컨트 정밀 분석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스마트머니 위전수가 90%가 넘게 잡힌 상황입니다. 90%가 넘는 시점부터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가 퀀트 산출의 눌림 매수가 손절가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혹시 KMW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언제든 말씀 주시면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격 전략은.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에 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엔 젠슨항이 GTC에서 직접 언급한 자율주행 히든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단독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요. 투자 경고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3월 25일에 한국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지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증권이 지금 목표가를 얼마까지 올렸어요, 여러분들? 5만 원까지 제시를 합니다. 지금 솔직히 가격이 한 2만 9천 원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5만 원까지면요. 지금 2배 가까이로 올린 거예요. 자, 결국 커버리지가 개시가 되면서 기관의 관심이 본격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버라이즌, AT&T도 지금 투자를 수치를 공개를 했어요. 캐펙스 수치를. 북미 통신사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계획이 숫자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로로도 마찬가지로 RAN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의 안정화를 전망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에릭슨도 그럽니다. 5G 가입자가 29억 건 전망을 하고 있다. 결국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기주국이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핵심 논리는 이거죠. 가입자와 트래픽이 쌓이면요. 기주국 업그레이드는 구조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실제 업황 회복 시그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저런 이슈들, 아까 보여줬던 그 이슈들 하나하나가 공포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물론 적자긴 합니다. 근데 흑자 전환은요,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025년 기준 놓고 보면은 사실 적자 구조 지속이죠. 근데 올해 매출 추정이 1760억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지금 추정치가 전년 대비 80% 성장을 제시를 했고요. 올해 4분기 때는 140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흑자 전환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RF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 매출 비중이 약 82%입니다. 안테나, 필터 쪽인데 기지국의 전파나 배관, 밸브 역할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RF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북미는 본격적으로 캐펙스가 열리면은 이익 탄성은 최대치를 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미 흑자가 나왔다는 것은요. RF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KMW도 이쪽의 매출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포인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전환의 신호탄, 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거 기회다 싶어서 AI 퀀트 정밀 분석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마트머니 유전수가 지금 97%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스마트머니 유전수 같은 경우는 AI 판독 결과 상세, 수급 주체별 실시간 매집 현황, 최종 투자 시나리오, 그리고 매집 단가 분석 이 네 가지의 총합이 현재 97%가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 단순히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제외를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부분들의 순수 스마트머니만 집계를 한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우리가 모르는 급등 재료 혹은 공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스마트머니 유전수 딱 신호
받을 때가 1월 7일이죠. 받고 나서 92.8%대 포착이 된 건데 380%가 급등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2월 17일에 94.6% 스마트머니 유입 전수 포착이 되고 나서요. 무려 189% 급등이 들어왔고, 그리고 현대무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6월 13일 날 91.7%대 포착이 되고요. 무려 1226%가 올랐어요. 이때 포착이 되고 1226%가 오른 거예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20일, 2026년 1월 20일에 93.4%에 포착이 되고요. 105% 급등이 들어와 준 모습이죠. 자, 저는 거짓없이 여러분들 그대로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걸 여러분들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차트로 절대 알 수가 없는 디테일한 부분들이에요. 자, 결국 이 스마트머니 유전서 하나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확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현재 물려 있거나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최종적인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는 010-8367-9751로 차프로라고 세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이번 리서치 파일에서 제가 스마트폰의 유전수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전략을 확실하게 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트로만은 대응이 힘들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KNW 같은 경우는요, PSR이 지금 한 6배 정도가 돼요. 그러면 결국 회복을 먼저 당겨서 사는 중이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현재 시총 대비 PSR이 6.9배면 사실 부담스러운 숫자일 수는 있죠. 근데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제시한 PSR이 11배예요. 그러면 지금 2배 이상 가격이 싼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도 과연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밸류 해석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PSR이 6.9배는 기대치이고 목표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상단 여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 PSR이 의미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익이 아닌 매출 기반의 밸류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성장주에 적용되는 선행지표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PBR을 많이 보죠. PSR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은 PSR이 더 확실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4분기에 흑전의 갈림길에 걸려 있다라고 했죠. 발주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세 시나리오와 제가 약세 시나리오 두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강세가 더 유력하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AI 인프라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통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 RF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 전후로 미국 주파수 경매와 하반기 북미 발주 실주문이 연결이 되는지 그 여부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죠. 그게 나오면 구조적인 전환점이고, 약세는 사실 밸류 지연일 경우인데 이거는 크게 저는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갈림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체크 포인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하반기 발주, 주파수 경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가 아까 AI 퀀트 정밀분석 돌려봤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스마트머니 유저 수가 97% 나왔어요. 그래서 금일 산출된 퀀트 기반의 사이클의 최종 목표가, 퀀트 산출 최종 매수가, 손절가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이시면요, 8367-9751로 차프로라고 세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가격 전략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드린다고 했죠. 젠스랑 이번에 GTC에서 콕 집어서 말한 자율주행 관련주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무려 10백억까지도 저는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 다들 알겠지만 엔비디아 CEO 젠슨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래픽카드 하나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만들어버린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올해 GTC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2026년은 자율주행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은 그래픽카드의 발전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게임용으로 시작했던 GPU가 어느새 물리 연산까지 처리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산 기술이 결국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GPU가 단순 게임용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젠슨왕이 지금 로봇들이랑 같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동차도 보이고요. 자, 유니버설 로봇부터 파낙, ABB 이런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칩에 대한 부분들이 고도화가 되면서 로봇 쪽도 수요가 많아지겠지만 향후에 전기차,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고도화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을 여러분들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그 옆에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보이실 겁니다. 자, 차량도 보이고 있고 지금 BYD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현대차도 같이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제네시스 차량이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엔비디아가 자동차 쪽에 GPU 기술을 본격적으로 밀어넣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연산칩을 엔비디아가 다 공급하겠다라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현대차랑 엔비디아의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 아니면 한미반도체 혹은 HBM 관련주. 과연 이 네 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근본부터 여러분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요.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됐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미 저가에서 잡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최근에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언제 어떻게 추세가 깨질지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젠슨왕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는요. 총 세 가지예요.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이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영상 기록 장치 관련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들은 여전히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제가 왜 이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이 섹터들을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게 실제 자율주행 차량의 내부입니다. 자, 운전대를 아무도 안 잡고 있는데 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AI가 결국에 주행 경로를 추론을 하고 멀티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전부 다 인식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자율주행이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상용화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술을 실제로 차에 적용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 모듈도 필요하죠. 거기에 영상 처리 장치가 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양한 센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결국 완성차가 아니라 뭐다? 부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AI 로봇도 자체적으로 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을 좀 봐보세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로봇택시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시험 주행이 아니라 실제 상용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의 단계 레벨과는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이죠. 실제 사람이 지금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이 카메라 센서와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센서를 통해서 우회전, 좌회전, 비상 깜빡이, 사람을 감지를 하고 멈추고 다시 움직이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기술이 현대차에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상 증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벨 4의 자율주행 시대가 곧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도주의 정답은 나왔죠.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협력설 이야기가 나왔고요. 레벨 4에 대한 부분들의 상용화, 임박과 규제 완화, 그리고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이제는 빗발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들 템베거죠. 템베거는 10배 이상 오른 종목을 말하는 거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템베거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히든 종목을 제가 구독자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소 제가 체크를 했을 때 6개월 이상 이미 매집 기간을 거친 상황이고요. 예상치 못한 이제 재료들이 부각이 되는 그 시기가 임박을 했습니다. 뜬금없는 대기업 협업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른 공개가 이제는 임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멘텀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직 부각이 돼 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주가가 아직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과 외국인, 연기금, 사모, 금투, 역대 매집 흐름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단순히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템베거에는 공통점들이 딱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고형 차트예요. 보시는 것처럼 꽤 오랜 기간 동안 매집 기간을 거쳐가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추세를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한 차례 뭐가 나오죠? 눌림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제 개인들 한번 털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들어오면서 무려 500%가 넘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LNC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긴 추세 하락 구간에서 매집 기간이 유지가 됐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추세를 돌파해 줬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500%의 상승이 들어와준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 결국 자율주행의 템베거 뭐가 있냐? 그 히든 종목을 제가 구독자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모자이크 처리는 전부 다 했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고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역대급 매집 흐름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꽤 긴 오랜 기간 동안 하락 기조에서 매집 기간이 거쳐갔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력 진입 여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간 모습들이 전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영과 LMC 바이오랑 거의 동일하게 이 추세를 이제 막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가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옆에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금투, 연기금, 사모 계속 물량 모아가고 있는 게 관찰이 되실 겁니다. 꾸준히 모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템베거의 모든 조건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 하나,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367-9751로요. 간단하게 차프로 문자 보내주면 됩니다.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차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막 추세 돌파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관망할 때가 아니라 뭐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자율주행 관련 종목 몇 종목 안 되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확실한 히든 종목 이번에 뽑아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가지고 해당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이 히든주로 우리는 크게 행복을 한번 찾아봅시다. 감사합니다.